예, 경기도 하남시 출신 최종윤입니다. 이사장님 2년 전에 18년도 12월에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하신 거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예, 한 4가지 정도가 됐는데 뭐 현행 유지라든지 노후연금 강화하는 거는 별 뭐 개편안이 아닌 것 같고 노후 소득 보장 강화 2단 2안들을 이렇게 발표한 게 있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제가 본 강감 문제가 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것이 안 되는 문제는 뭐냐면 담대하고 가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금 개혁 문제는 실은 뭐 핵심 문제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두 가지 안에도 보면 소득 대체율을 45% 50%로 올리고 그 다음에 보험료를 인상하는 거 돼 있는데 이 정도 인상한 가지고는 기금이 소진되는 연차를 조금 늘릴 수는 없으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르는 국민연금의 개편 방안을 좀 마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노령층의 경제활동 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서 기여기간 확대하는 것, 그 다음에 수급 연령을 연장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녹아있지 않습니다, 여기.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편과 개혁의 폭이 너무 협소하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생산 연령 인구로 보통 우리가 15세에서 64세를 보는데 우리 표에서 보면 저기 생산 연령 인구는 17년 줄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경제활동 인구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거냐 하면 우리가 64세까지 생산 연령 인구로 보는데 65세 이상의 노령층이 실제 경제활동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경제활동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표에서 보듯이. 그리고 우리가 보면 OECD에서 보면 실질적인 은퇴 연령하고 공식적 은퇴 연령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OECD에서는 71세를 실질적인 은퇴 연령인데 우리는 보통 60세로 공식 은퇴 연령을 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여기간을 그 이하로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유엔에서도 뭐냐면 대체적으로 경제활동 인구라든지 그 다음에 부양을 해줘야 될 인구를 기대여명에서 15살을 빼서 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재연명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82세 정도 되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67세가 넘어야 사실은 수급 연령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걸 기준으로 봐도 유엔의 기준으로 봐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님 지금 보면 원래 근로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연금을 하는 거잖아요. 이 노령 인구의 경제활동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한 국민연금의 보험률이라든지 그리고 기여기간을 좀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에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어려운 문제실 거예요, 아마 이게. 근데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제기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인구구조 변화도 변하지만은 기본적인 수급, 기여와 혜택, 급여와의 불균형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이 원래 있어야 되고요. 아니, 지금 오늘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으시고. 예, 그다음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다음에 이제 인구 구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인구 구조의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쪽 고령 인구의 근로 그리고 실제 은퇴 연령이 늦어지는 문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고 다 같이 접근을 사실 이쪽 국민연금 재정기재 개선하고 제도 개선을 할 때 이 전문위원회에서 다들 그게 논의가 됩니다. 예, 나중에 다시 또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뭐가 있냐면 인구 피라미드 구조가 이미 바뀌었어요. 지금 보면. 예. 그래서 그걸 반영하는 가감만 좀 표에서 보시면 우리 17년하고 27년에 보면 인구 피라미드가 완전히 바뀝니다. 사실 이런 추계를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좋은 통계가 있는데 2088년을 기준을 보면 적립비율을 1배로 하기 위해서는 예전 보험료를 16%로 높이고
그리고 대체율도 좀 높이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OECD나 이런 데처럼 보험료를 급격히 높여서 소득주 대체율도 급격히 높여서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문제 그리고 근본적으로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 가감에 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좀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연금 개혁 논의를 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략적인 관점이라든지 정치 쟁점화의 문제예요. 이 스웨덴 예를 많이 드는데 스웨덴도 80년대에 보면 그 인구 고령화 문제라든지 뭐 경기 침체라든지 세대 간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사실상 연금 개혁을 시도했다가 90년에 합의를 했어요. 근데 그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근본을 알고 92년도에 어떻게 했냐면 여야 7개 정당 그리고 관련 부처 복지부 장관이 중심이 돼서 관련 부처 다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었어요. 연금에 대한. 그래서 그게 98년도에 그 합의안을 도출하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채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스웨덴이 연금에 대해서는 가장 모험적인 국가가 됐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정치 쟁점하는 순간부터 이것은 연금 개혁의 출발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하시면서 저도 마찬가지,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야 정이 같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구를 반드시 만들어서 우리가 가감하고 획기적으로 제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반드시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안을 도출해서 그것을 그 합의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라도 사실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돼서는 정치 쟁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합의기구와 사회적 합의기구를 반드시 만들어내서 이걸 통해 가지고 국민연금의 개혁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님의 좀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예, 이 국민연금의 개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지만은 이걸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거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각 나라마다 이걸 해결하는 그 문제 해결의 틀 이게 좀 각양각색입니다. 일본은 다르고 스웨덴 다르고 말씀하신 독일식 다르고 어떤 데는 정부 주도로 하고 어떤 데는 정치권의 주도가 하고 어떤 데는 사회적 그 합의 기구 여기서 하기도 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이 국민연금의 보장성 적정 노후소득 보장 그리고 이 지속 가능성을 위한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공감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가능하다면은 한번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국가적인 과제이지 않습니까? 한번 그 논의를 해주시고 그렇게 또 방향을 잡아주시면은 좀 저도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 다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